당신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누군가는 커피 향으로 하루를 열고 누군가는 가족의 아침 인사로 하루를 맞이하지만 어떤 이는 조용한 새벽에 공장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70세의 기술자 이모 씨. 젊은 시절부터 공장에서 40년을 일했지만 정년 후 그를 기다린 것은 따뜻한 노후가 아니라 연금 한 푼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40년을 성실히 일했으면 노후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이 씨의 인생은 달랐습니다. 비정규직 계약직 공장 이전과 폐업의 반복 속에서 그는 늘 같은 일을 했지만 고용주는 자주 바뀌었고 연금은 쌓이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년은 그나마 모아둔 돈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병원비, 생활비, 자식들의 결혼 지원까지 하다 보니 통장은 점점 얇아졌고 어느새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 씨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근처 농산물 시장에서 짐을 나르는 일용직 일을 맡고 있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옮기며 이마에 맺힌 땀을 닦을 때마다 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늙을 줄은 몰랐다. 공장 시절만 해도 그는 기술자라 불렸습니다. 기계의 소리를 듣고도 어디가 고장 났는지 알아맞히던 손끝 감각은 남들이 부러워하던 실력이었죠. 하지만 정년 뒤 그 기술은 더 이상 쓸 곳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기계는 디지털로 바뀌었고 스마트 설비는 그에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배우려 해도 교육비가 부담이었고 젊은 관리자들은 이제 그만 쉬시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의 하루 점심은 늘 편의점 도시락입니다. 4,500원짜리 불고기 도시락 하나에 작은 컵라면을 더해 식탁 위에 놓고 말없이 먹습니다. 식사 중엔 텔레비전 대신 과거의 소리만 들립니다. 철판이 돌아가던 소리, 동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점심시간마다 담배 한 대 피워 물며 했던 이야기들. 지금은 대부분 연락이 끊겼습니다. 몇몇은 요양병원에 있고 몇몇은 자식 집에서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같이 일하던 친구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땐 서로 의지하며 버텼는데 이제는 다 흩어졌네요. 오후가 되면 그는 시장 일을 마치고 공장 근처의 창고로 향합니다. 가끔은 기계 수리 요청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그는 마치 다시 젊어진 듯 합니다. 낡은 기계 앞에서 스패너를 돌리는 손은 여전히 정확하고 빠릅니다. 하지만 수리비는 많아야 하루 3만 원. 그래도 그는 말합니다. 그래도 그게 내 일 같아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쓸모 있는 사람 같거든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는 조용히 묻습니다. 오늘은 얼마 벌었어? 그는 대답 대신 웃습니다. 아내도 다 알기 때문입니다. 월세 50만 원, 관리비 10만 원, 전기세와 가스비까지 합치면 연금이 없는 그들에게 매달의 생활은 계산과 절약의 연속입니다. 고기 반찬은 한 달에 한두 번뿐이고 외식은 명절에나 한 번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돈보다 사람입니다. 공장에 있을 땐 늘 누군가와 함께였지만 지금은 대화 상대가 없습니다. 이웃은 모두 젊은 부부들이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집에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하게 돼요. 말이 줄고 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게 더 무섭죠. 이 씨의 이야기는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층 중 절반 이상이 연금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서비스업 종사자 중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가 많아 월 40만 원도 안 되는 연금을 받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의 노후는 노동의 연장선으로 이어집니다. 쉰다고 쉬는 게 아닙니다. 일하지 않으면 생계가 무너지고 일하면 몸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노동형 노후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첫째는 제도의 사각지대입니다. 이 씨처럼 비정규직과 단기 계약을 반복한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이 단절되기 쉽습니다. 둘째는 기업의 책임 부재입니다. 장기 근속자에게조차 퇴직연금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시절 많은 노동자들이 체계적인 노후 준비 기회를 잃었습니다. 셋째는 개인의 정보 부족입니다. 연금 제도가 익숙하지 않았던 세대는 나중에 알아보자며 미루다 결국 아무런 대비 없이 은퇴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춰선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첫째, 정부의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단순 노동만이 아니라 기술 자문, 재능 기부, 지역사회 활동 같은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둘째, 노후 자산이 부족하다면 지출 구조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소비를 줄이는 것보다 필요 없는 고정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통신비, 구독 서비스 등 작은 항목부터 재조정해 보는 겁니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관계의 복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보다 무서운 건 고립입니다. 지역복지관, 시니어 모임, 자원봉사 등에서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정신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돈은 줄었지만 아직 손은 움직이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일하고 싶어요. 그는 여전히 매일 새벽 일을 나섭니다. 삶이 고단해도 손끝이 살아있고 땀의 온기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하루는 단순한 생계의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마지막 싸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의 의미, 관계의 지속, 그리고 자기 존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공장에서 40년을 보낸 한 기술자의 하루는 우리 모두의 내일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노후란 언젠가 오지만 준비는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씨가 평생의 노동으로 남긴 마지막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스스로를 기술자라고 불렀다. 한때는 누구보다 손재주가 좋고 기계 앞에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러나 세월은 그를 기술자가 아닌 노동자로 남겨놓았다. 공장이 자동화되면서 기술보다 속도가 중요해졌고 경험보다 젊음이 선택받았다. 결국 그는 일터에서 밀려나며 평생 쌓아온 기술이 종이 한 장의 퇴직 통보서보다 가벼워지는 순간을 맞이했다. 공장에서 40년을 일했지만 퇴직금 외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퇴직금은 몇 년 버티지 못했다. 생활비와 병원비로 조금씩 줄어들다가 결국 사라졌다. 그때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일평생 성실하게 일하는 것만으로는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의 노후 불평등은 단순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다. 구조적 문제다. 연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정규직 중심의 사회에서 비정규직과 계약직으로 일한 이들은 국민연금 가입이 단절되기 일쑤였고 퇴직연금조차 없는 사업장이 많았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 속에서 미래를 위한 저축은 사치였고 나이 들어서야 준비하지 못했다는 후회만 남았다. 하지만 그 후회조차 허락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지금 그들은 여전히 일터에 있다. 60대, 70대가 되어도 생계를 위해 새벽 일을 나가고 허리와 무릎이 아파도 일손을 놓을 수 없다. 그들에게 일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문제는 단순히 돈이 아니다. 일에서 밀려난 순간 사람들은 소속감을 잃는다. 공장에서의 동료 관계는 사라지고 명함이 없어지면 자신을 설명할 언어도 사라진다.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일 없는 사람으로 불린다. 이 공백을 메우는 것은 쉽지 않다. 처음엔 여유라고 생각하지만 그 여유는 곧 고립이 된다. 이웃은 새로 이사온 젊은 세대들로 바뀌었고 동료들은 하나둘 병원과 요양원으로 떠났다. 말 상대가 없고 찾는 이도 없다. 고립은 우울로 이어지고 우울은 삶의 의욕을 갉아먹는다. 결국 경제적 빈곤보다 더 큰 문제는 관계의 단절이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단순히 연금을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물론 제도의 보완은 필요하다. 일정 기간 이상 근로한 사람이라면 근속 형태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연금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여전히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그들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기술 멘토링, 지역 기반의 재취업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많은 60대, 70대들이 여전히 일할 의지가 있지만 쓸 데가 없다는 이유로 배제되고 있다. 노년의 노동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삶의 존엄을 지키는 통로이기도 하다. 또한 노후 빈곤은 개인의 경제 습관과도 깊이 연결된다. 우리나라의 은퇴 세대 중 상당수는 자녀 교육과 결혼 지원에 대부분의 자산을 쏟았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미래를 포기한 셈이다. 그러나 자녀는 독립하고 남은 건 텅 빈 통장뿐이다. 부모로서의 책임과 자신의 노후 사이의 균형을 잡지 못한 결과가 지금의 현실이다.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부모의 노후를 자녀가 책임지던 시대는 끝났고 각자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노후의 불안은 돈이 아니라 불확실성에서 비롯된다. 앞으로 얼마나 살지, 어떤 일이 생길지, 언제 아플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퇴 후 삶의 안정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서 시작된다. 매달 들어오는 확실한 소득, 예측 가능한 지출, 예상치 못한 의료비에 대비한 안전망이 필요하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조합해 최소한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그 다음은 관계의 설계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돈보다 관계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함께 웃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으면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 따라서 지역사회, 동호회, 복지관, 종교단체 등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은퇴 후 삶을 이야기할 때 종종 제2의 인생이라는 표현을 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제2의 인생은 제1의 연장선일 뿐이다. 여전히 일하고 여전히 걱정하며 여전히 버티는 삶이다.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기술자 이 씨처럼 자신의 손으로 여전히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는 말한다. 일이 힘들어도 내가 움직이는 한은 괜찮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좋습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진짜 힘이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앞으로의 노후는 일하는 노년이 아니라 가치 있는 노년이어야 한다고.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자신이 쌓은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형태의 사회 참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기술자, 교사, 장인, 간호사 등 각 분야에서 쌓은 경험은 여전히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자산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경험을 다시 사회로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노년은 버텨내는 시간이 아니라 쓰임의 시간이 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가지다. 성실함은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평생 일하며 나라의 산업을 지탱했던 세대가 노후의 가난과 고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사회의 실패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 불평등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노후 준비는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공장에서 40년을 일한 한 기술자의 하루는 그래서 특별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새벽을 맞고 묵묵히 일을 이어간다.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생존의 의지다. 그러나 그 의지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늙었다는 이유로, 연금이 없다는 이유로, 기술이 낡았다는 이유로 그를 사회 밖으로 밀어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가 걸어온 길 위에서 지금의 풍요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하루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배운다. 노후는 저절로 오지만 존엄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 준비된 노후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늙음이 부끄럽지 않고 노동이 존중받으며 경험이 쓸모 있는 사회라면 그곳이 바로 진짜 행복한 노후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다음 세대의 미래다.